오늘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을 통통 튀게 사로잡을 통통 토크쇼 진행을 맡은 가정은입니다. 옆에는 더 이상 통통하지 않은 남자 조정상님이 와 계십니다. 와. 네, 진짜 날씬한 사람들이 들으면 웃겠지만 그래도 안 통통하다고 웃겠습니다. 지금 둘 중에서는 가재군 대표님하고 비교하면 저는 안 통통한 남자입니다. 안 통통한 남자 조정상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말씀하셨다시피 진짜 안 통통해졌어요? 배신감이 아주 느껴질 정도인데 어떻게 체중 감량하셨어요? 네, 여기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면 진짜 웃으시겠는데요. 제가 사실은 제가 가재군 대표님 정도의 몸집이었었는데 최근에 한 3, 4개월 정도 걸려서 12kg을 감량했습니다. 와. 서산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도심에 그 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옥녀봉에 이제 좀 자주 다니고, 그리고 밤에는 시간 날 때마다 호수공원을 10km씩 걷고 있습니다. 오. 아주 연락이 걷고 있습니다. 와. 고맙습니다. 그러면 안 통통 비결은 그럼 연락이 걷는 게 비결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참고로 지금 우리 서산시 행정에 대해서 말씀 나누지만 부제로는 다이어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과연 저나 우리 조정상 위원장님, 저 선생님이 얼마나 살이 빠지는 데서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방송을 릴리즈할 계획인데요. 시사적인 주제의 토크를 몇 주 나누고 자료가 고갈되면은 다른 주제를 찾아서 여러분을 찾아뵐 겁니다. 아까 오신 조동사님, 재작년에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에 출마하셨던 분이라서 아마도 우리 지역의 정치적 이슈에 민감하실 거라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얘기 좀 나눠볼까요? 네, 많은 분들이 저를 보시면서, 상당히 논리적이고, 샤프할 거라고들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는 제가 좀 허당기가 많고, 그래서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이 토크쇼 준비하면서 공부도 하고, 옆에 이제 가재군 대표님한테 많이 배우면서, 그래서 얘기 좀, 이 프로그램에 도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가 가르칠 건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첫 순서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진행할 거 예정이라든가, 그래서 인사 겸 하는 거니까요. 좀 다음 순서부터는 좀 자세하고 여러분의 의견을 더 적용을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도록 업그레이드 돼가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얘기 들어가겠는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정상님은 서산시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이었었죠. 네, 지금도 위원입니다. 네. 그러시구나. 듣기로는 엊그제 있었던 위원회에서 어떤 특별한 결론이 났다고요? 네. 지금 현재 입지선정위원회가 뭐냐면 지금 현재 시청 청사가 많이 노후돼서 좀 안전의 위험성도 좀 있고요. 그리고 시가 커지다 보니까 시청에서 담당해야 될 일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서들도 생기고 사무실도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세 군데에서 이제 나눠져서 시청의 역할을 지금 나눠서 이제 분산해서 지금 그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 군데 모아놓는 그 통합청사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느껴져서, 그러면 과연 새로운 청사는 어디에다가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 의견을 모으는 그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입지선정위원회가 3번에 걸쳐서 이제 모임을 진행을 했었고, 며칠 전에 입지선정위원회가 있어서, 일정 결론이 났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아까 입지에 관한 결론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운영에 대한 결론인데, 지금 코로나19와 관련된 그 운영에 대한 결론인데요. 입지선정위원회를 하면서 입지선정위원들한테는 비밀 유지 의무가 있어서 제가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인 한 사람인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다음 주 초에 시장님이 브리핑할 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밝히시는 걸 통해서 아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는 좀 기대를 했었는데, 제가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11시에 시장님이 브리핑 하신다는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제가 듣고 싶었는데 미처 이제 자세한 얘기는 그냥, 못해서 좀 안타깝고요. 코로나19가 관련된 네. 이 코로나가 요즘 다 덮고 있어요. 아, 네, 그렇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뭐 말이 나온 김에 그 맹정호 시장님이 이제 취임하고 이 중에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 그 민선 7기 서산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좀. 맹 시장 그 민선 7기가 그러니까 이제 출범한 지 2년이 좀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민들의 많은 기대를 가지고 이제 출범한 게 사실인데 저는 이제 가끔 가다가 맹정호 시장님과 만나서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대화를 하다 보면 맹정호 시장님은 그 민주적인 소통과 협업에 대한 그 소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서산시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시민들의 참여와 민주적인 소통을 중시하는 그런 모습들은 많이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보면 그 맹 시장님의 소신을 가지고 하는 모습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저 일각에서는 뭐 사업의 결정 과정이나 추진이 매끄럽지못했다는 평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아무래도 그 전 시장님의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이렇게 뭐 단언해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스타일을 본다면 좀 체계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지금 그 민선 7기 같은 경우에는 그 결정 과정에서 이제 많은 그 참여와 소통, 논의 이런 것을 좀 중요시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근데 그 생각을 해보면 그 위에서 결정을 내리고 그 뭔가 결정을 내리고 밑에서 뭔가 실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논란이 또 생기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 논란의 과정을 미리 겪고 한다면 그만큼 논란의 과정은 좀 줄어드는 부분도 있는 거라서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양날의 검인 것 같고요. 다만 그 협업을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대체적으로 그 시민 여러분들한테 되게 높게 평가를 받는 게 페이스북 그 온통서산 그 채널이 되게 이제 높이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렇죠. 예, 저도 사실 이제 그 동네에 다니다 보면 이런저런 이렇게 이런 것 좀 해결해 달라 뭐 이렇게 이런 민원을 저도 받기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온통서산 채널에 이렇게 올리면 거기에서 그 담당자가 그 민원을 접수받아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이제 조치할 건 조치하고 뭐 저한테 통보를 해줘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그런 시스템은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실은 계속 그 시정에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게 이제 그 민원인이 어디를 가면 저기 가보세요 돌리고 또 저기 가면 또 저기 가보세요 돌리고 하는 그렇죠. 게 네, 그 핑퐁처럼 막 이렇게 하는 게 문제인데 온통서산 채널은 그런 면에서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방송 듣는 시민들께서도 그런 민원이 있으면 온통서산을 이용하시면 좋겠고 근데 다만 최근에 이제 먹자꿀에서 그 세차장 그 오폐수 문제로 민원이 걸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민원 처리 과정에서 보면 또 관련 부서들이 뭐 서로 이렇게 핑퐁처럼 막 넘기고 하는 모습이 좀 눈살을 찌푸리게 했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직 그게 전체 공무원 사회로 다 이렇게 협업을 강조하는 그런 문화가 정착됐다고 보기에는 아직 좀 힘들지 싶습니다. 네. 그 온통 서산 그 시스템이 뭐 정부로부터 상을 네. 회원으로 받은 것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물론 이제 그런 좋은 제도가 있어서 뭐 하긴 하지만 근본적인 정작 중요한 부분에서는 좀 빠진 듯한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그건 뭐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이제 말 나온 김에 이야기 하나 또 나눌 수 있는 주제가 있는데 맹정호 시장 취임 초기에 수석동 도시개발 문제하고 서산터미널 이전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한 바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 수석동 도시개발 문제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의당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아무튼 진정을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왜 그랬냐면 이 도시개발 계획이 그 본격적으로 이제 공개가 되기 전에 수석동의 그 토지 거래량이 이제 급증하고 그리고 이제
그 토지 가격이 지가가 급등하는 사건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좀 그 시민들 입에서 되게 회자가 됐었는데 그거 누가 봐도 이상하니까 그거를 검찰에서 수사를 좀 해달라라고 이제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는데 검찰에서는 혐의 없음으로 이제 그러니까 증거 불충분인 거죠.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판정을 받아서 이제 되게 실망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어찌됐든 뭐 수협동 도시개발 사업은 소단 씨가 계속해서 추진하기로 하는 그 상황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작년 6월 달에 그 맹 시장님이 직접 발표를 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뭐였었냐면 그 원래 수석지구 도시개발 규모를 당초에 86만 평방미터 규모에서 40만 평방미터, 그러니까 절반 이하로 줄이고, 예. 그리고 버스 터미널은 민자 유치를 통한 복합 터미널 방식으로 이전하되 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히셨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우리 서산시 아주 그냥 뜨거운 감자였었던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양쪽 다, 그러니까 그 도시개발 찬성하는 분들과 반대하는 분들, 버스 터미널 이전을 찬성하는 분들과 반대하는 분들 모두 다 좀 그 입장을 조금씩 반영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규모를 줄인 거에 대해서는 그 도시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걱정하는 사람들 편을 들어준 거고, 근데 거기에 이미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 그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 도시개발 사업 자체를 무산시키지 않고 좀 규모를 줄여서라도 한다는 거는 아무튼 양쪽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버스 터미널 관련해서는 이전하자는 분들도 있고 이전하지 말자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이전은 하되 민간 유치 방식으로 하고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하겠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양쪽을 다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양쪽 모두 되게 격렬한 반응을 보이는, 그렇죠. 네, 그런 건데 그건 잠재우긴 했는데 결국에는 또 바꿔 말하면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맞습니다. 예, 그런 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 지금 서산의 인구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도시개발을 지구 단위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 의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수공원이 개발되면서 기존 상권이었던 먹자골이나 구도심이 거의 이제 그 상권이 이제 몰락하는 그렇죠. 네, 그런 게 되는 것에 비하면 조금 저는 그런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버스 터미널 같은 거는 또 이것도 되게 복잡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존 터미널 사업자가 사업권을 양보해야 되는 거, 그리고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야 되는 거, 이제 이 조건이 충족이 돼야 버스 터미널 이전한다는 건데 이것을 과연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맹종호 시장님이 보면 스타일이 이렇게 강단 있지 못하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그 민선 7기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민선 6기에서 이제 그 진행됐던 사업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려고 나서는 용기,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높게 평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맹 시장님 보면 처음에 예전에 이제 시장님이 되기 전 이전에 보면 살이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살만 안 빠졌어도 여기 통통 토크쇼 모셔도 될 법한데. 그래서 좀 자격이 안 됩니다. 예, 요즘에 살이 너무 빠져서 안 돼요. 그래요. 좀 새로운 시각을 제가 확인했는데요. 좀 그 위원 조정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그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뭐 여러 가지 그 자기들의 입장에 따라서 이제 의견들은 좀 나오고 있는 거니까 결국은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정해진 거에 대해서 집행하고 이어가는 건데 너무 큰 어느 정도 서로 양보하고 가는 그런 입장도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방송하는 과정에 제가 카메라 앞에 가까이 있으니까 제가 굉장히 뚱뚱해 보이고 그래 보이는데 제가 좀 뒤로 물러나면 좀 위원장님하고 달라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좀 약간 뒤로 좀 물러나서 방송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뭐 시각적인 효과가 바뀐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어쨌든 간에 알겠습니다. 아, 예, 예. 약간 저를 매기는 네, 뭐, 발언으로 제가 네. 받아들이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현재 그 모든 것을 덮고 있는 네. 그거를 다 그냥 묻혀버리게 하는 이 코로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 엊그저께 그 조정석님 그 페이스북에다가 서부 상가의 그 휘황찬란 네온 사인 사진을 올리면서 거리두기가 완화됐다라고 뭐 그 환영하는 의미로 올리셨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의 재난금 선별지급 문제를 하는 것에 우회적으로 이제 비판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해보죠. 네. 일단 제 페이스북에 서부상가 사진을 올렸지만 저는 그날 거기서 논 게 아니고요. 그냥 그 호수공원 운동 가다가 차 안에서 너무 반가워서 그날이 그 거리두기가 완화된 첫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전날에도 이제 제가 운동을 갈 때는 그 길로 가기 때문에 그 전에는 그 노래방이나 주점 이런 영업이 이제 금지됐기 때문에 다 네온 사인이 꺼져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어두웠었는데 그날 지나가면서 엄청 환해졌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그때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어쨌든 보면 그 코로나 그렇게 이제 밝아진 거리만큼 코로나도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극복해 나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너무 반가운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이제 지급하는 문제에 있어서 선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데요. 그 저희 정의당의 당론이기도 하고, 재난지원금은 보편적으로 지급이 돼야 된다고, 모든 국민에게 그 골고루 지급이 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게, 생각을 해보면 어디 그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 A라는 사람에게 그 재난지원금을 주면 100만 원을 주면 그 100만 원이겠지만, 그거를 그 A라는 사람한테 줘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의 재화를 사고 B라는 사람이 C라는 사람의 서비스를 소비하고, 그렇게 되면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이거든요. 그 100만 원이 300만 원 효과를 그 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당장의 그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그 선별적인 지급보다는 그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지급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요번 그 아까 선별적 지급에 앞서서 한번 전체 지급 70%였었죠 그때? 네네네. 지급을 했었는데 그에 대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경제학이나 이런 쪽 수치적으로 비교를 하는 거는 조금 무의미해 보이고요. 제가 이제 그 서산에 사니까 서산에서 이제 느끼는 어떤 거였냐면 그 전 국민들에게 때 재난지원금에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보시면은 거의 중앙통 앞에 그 옷가게 있는 그 거리 있잖아요. 네. 거기에 차들이 그 무슨 주차라고 하죠? 올챙이 주차라고 하나? 네. 개구리 주차? 개구리 주차한 차들이 엄청 많았었어요. 그래요? 예, 그 이야기는 재난지원금이 풀리면서 실제로 돈이 돌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되게 조금 이게 확실히 이제 효과가 눈에 보이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과연 이번 이렇게 선별 지급하는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 그 자영업에 종사하는 제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냥 임대료, 한 달치 임대료, 두 달치 임대료 정도다. 근데 이걸로 장사가 안 되는데 문제는 장사인데,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어떤 지원금이라든지 지급에서는 진적으로 동의하시는데. 그렇죠. 좀더 확대되기는 이제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있는 그 자리에서 평소에 제가 좀 존경하던 우리 충남체육회 강명신 부회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사를 새로 짓기 위해서 적립하는 게 매년 100억 원 정도씩 적립을 하는데,
지금 700억 원이 좀 넘는 돈이 적립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돈 일부를 헐어서 네. 그거를 서산 시민들한테 지급을 하면 어떻겠는지 사실 700억을 전체를 다 지급을 나눠주지 못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청도 지어야 될 필요성이 분명 있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700억을 다 헌다고 한다면 그 10만 명한테 나눠주면 대충 계산을 70만 원 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러면 되나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계산 틀리면 망하는데 아무튼 네. 그러니까 그 지금 어쨌든 이 코로나 이 전국에서는 그 지자체들도 자기만의 역할들을 좀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산시도 사실 표가 많이 안 나긴 했었어도 서산시도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해 줬었어요. 충청남도 네. 지자체 중에 그렇지. 최초로의 네. 상하수도 감면. 그것도 그 가구별로는 뭐 많이 쓰는 가구는 한 거의 10만 원 돈 될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원은 보통 가게 하나 데 놨으나 아무튼 근데 5만 원 아래? 네, 5만 원 안쪽이긴 할 텐데 저는 예전에 가게를 했어가지고 네. 어쨌든 그런 식의 이제 그 지자체에서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한 이제 그 독창적인 정책들을 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곤란한 시국에서 지자체가 잘 정책을 개발해서 잘 운영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큰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대로 지금 위기 상황인 건 맞는데 이제 그게 이제 제도적으로 어떤 정책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느냐 아니면 단기적으로 그냥 한번 누리고 마느냐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 네.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하실 거예요 아마.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조정상님은 항상 그 지역을 위해서 항상 생각하시고 우리 상권인 지금 현재 활성화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간에 의견도 좀 필요하고 하실 텐데 적극적으로 서산시 행정 이렇게 이끌어가고 정책을 만들어가는데 역할 좀 많이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주어진다면 어떤 것도 사양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저는 해 제가 나가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봐도 많이 준비가 된 분이신데 제가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건 살을 뺀 거 말고는 지금 마음에 드는 면이 없습니다. 아우,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로서 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에 관한 내용은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 통통 토크쇼는 우리가 통통해서 통통이 아니라 이 통통 튀는 세상의 주제를 다루자는 측면에서 통통이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절대 우리가 통통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근데 첫 시간이라서 저희가 좀 운영에 좀 약간 에러도 있고 좀 미숙하고 한 점에 대해서 많이 용서를 바랍니다. 더 열심히 해서 우리 더 좀 많이 하실 거잖아요. 그럼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사람들 만나면 사람들이 제가 원래 잘 웃고 막 웃기고 그런데 카메라만 들으면 저는 이게 긴장 타가지고 오늘 별로 재미없었어요. 그러니까 점점 좀 나아질 거라고 좀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고급스러운 쪼크도 들어가고 이제 그래서 준비를 이제 많이 했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한테 아주 유익한 반드시 전해줘야 될 이런 정보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고 짧은 시간 길지도 않고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우리 할 얘기는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많이 봐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어느 때는 또 위로도 해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애쓰셨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 통통한 남자 조정상이었습니다.